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의 현실적인 상승 순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우리 코인 투자자들만 빼고 나만 빼고 파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 즉 기관들의 현금 보유량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차트를 보여줬었는데요. 저도 평소에 현금을 10%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핑크색 이 수준을 보면요. 지금 21세기 들어서 기관들의 현금 보유량이 거의 가장 낮은 상태다. 3.6% 정도만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선이 두 줄이 가 있죠. 5% 라인 위에 있는 것들은 현금 보유량이 많다. 즉, 뭔가 사건, 사고가 터져서 현금을 잔뜩 쥐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선 아래쪽은 사실 거의 없죠. 지금 없는 구간인데 그 미만으로 들어왔다 함은 지금 모든 기관들이 뭔가 현금을 남겨놓지 않고 어딘가에 몰빵을 하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심기가 불편해지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파티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게 매도 신호다. 위험 신호고 좀 과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조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아시겠지만 반도체로 쏠려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이 아니고요. S&P 500 기준으로 이제 반도체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한때 이게 거의 2%, 3% 내에서 놀았었던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이런 이제 소수의 기업들이겠죠. 이 시가총액이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면 사실 뭐 한 곱하기 3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삼전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오른쪽은 뭐냐? everything else, 즉 기타 등등입니다. 사실은 이 기타 등등이 엄청 막강하거든요. 여기에 M7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아마존, 뭐 금융, 소비, 헬스, 에너지 등등 5만 가지 정말 슈퍼파워 기업들. 이게 사실 거의 100%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계속 98%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소수의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80%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S&P 500에 코인을 넣는다면 아마도 뭐 비트, 이더, 뭐 알트 다 합친 게 뭐 기껏해야 2에서 3% 정도 되지 않을까. 당연히 기타 등등 쪼그라져 있는데 이제 코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뭐 비관론자들, 뭐 제레미 그랜섬이나 마이클 버리 같은 분들은 이거 100% 터진다.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AI 쪽에 이 캐펙스라고 하죠. 투자는 엄청나게 해놓는데 성과가 안 받쳐주고 있네. 이거 투자 끊기는 순간, 과도하다고 느끼는 순간 뻥 터질 거야. 그리고 몰빵 정도를 봐라. 이거는 닷컴 버블이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도 없이 투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터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나 반대 의견, 저는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요거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AI 실적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요것도 조만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어제 이제 케빈 허시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AI 때문에 인플레가 왔다는 거, 괜찮다. 이거 AI가 결국은 성과를 낼 것이고, 하다못해 이 AI에 많은 설비 투자한 것들, 결국 어딘가에는 쓰일 것이다. 만약에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뭐, 게임을 하는데 쓰든지, 기업 서버로 쓰든지, 하다못해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쓰든지, 아무튼 이 과도한 투자도 결국은 어딘가에 쓰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AI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가 이제 떨어질 것이며, 금융, 소비, 뭐 산업, 에너지 등등으로 이게 이제 온기가 확산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구조적인 수요가 맞물리고 있죠. 뭐 트럼프 계좌라든지 401K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번 넣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빼기가 어렵고요. 퇴직이나 천재지변이 있기 전까지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위험 선호 사상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1번인지 2번인지 뭐 그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1번이든 2번이든 JP 모건이든 뭐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터질 때까지 순환매야, 터질 때까지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드리블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요. 파티가 끝나는 걸 서로 원치 않는다. 고객도 원치 않고요. 자산운용사들도 원치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결국은 저는 순환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오를 수 없다는데 동의를 만약 하신다면 상승에도 순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과거 같으면 사실 근 20년, 30년을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뭐 선도하는 종목이 섹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전에 이게 팡이라는 뭐 종목들도 있었고요. 2003년도엔 에너지도 있었고, 뭐 최근만 좀 빅테크가 좀 열애였지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 종목들 계속 선도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바로 따라오면서 심지어 코인들도 바로 뭐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이면 따라잡았었죠. 이런 빠른 순환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힘들게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는요. 이 선도 종목들이 너무 길고 오래 갑니다. AI들을 독과점을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 뭐 85%라 그러고 GPU는 계속 사람들이 상하고 있고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미 순환매에 진입을 했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챗GPT가 22년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3년 반 내내 AI만 그 관련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3.5년 정도 이후에 이제 겨우 좀 순환매 언저리로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과거랑 다른데, 24년도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해지가 뭐냐? 뭐 제 개념의 해지는 조금 다릅니다. 코인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친구. 좀 코인이 오를 때 덜 오를 수도 있지만 조금 방향이 반대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인에 내 자산이 몰빵이 돼 있으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힘들 수 있고 내 차례가 안 오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는 순환매가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금융, 뭐 소비, 헬스, 산업, 에너지, 통신 등등 각 분야로 퍼지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뭐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플은요. 애플이나 주식은 어 사실 애플 사고 싶은 사람 지금 전혀 없죠. 그렇지만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도 뭐 금융주 실적이 잘 나와서 뭐 지붕 뚫고 지금 하이킥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 업체들의 낙수 효과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뭐 그냥 뭐 마이크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중장비 업체 필요할 거다. 뭐 철도 업체 유니언 퍼시픽. 전국으로 미국에서 철도 깔 거다. 뭐 이런 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이런 온기가 퍼지고 있는 주식들이 많다. 근데 제가 밑줄 친 건 뭐냐면요. 제가 샀던 거, 한 1년, 2년 전부터 샀던 것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해지가 없었으면 이 정말 배고프고 힘든 예상치 못한 조정을 견디기가 아마 저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요. 다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쪽에 댄스 파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크긴 하지만요. 그런데 만약 이 파티가 끝나간다고 해서 코인으로 바로 이 대금이 급하게 넘어올까요? 제가 볼 때 뭐 젊은 분들, 뭐 좀 그런 분들은 업비트 바로 깔고 올 수 있는데 웬만한 이제 어르신들이나 기관들은요. 주식 파티가 끝난다고 해서 뭐 키움증권, 나무증권 쓰다가 바로 업비트 안 깐다는 겁니다. 한참 뒤에 깐다. 그러니까 주식 뭐 파티 중에서 지금 유동성이 좀 좋아졌고 뭐 물가 지수가 잡혔다고 하지만
코인 상승 속도가 더딘 이유가 이겁니다. 넘어오려면 중간 단계가 꽤 있다. 바로 업비트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망사항은 AI 주식에서 저 뒤에 있는 바로 알트로 흐름이 빡 한 번에 넘어오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있는 단계가 너무 많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 대세기 때문에요. 최대한 주식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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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유동성이나 위험 선호 사상이 생기면서 한번 팍 튀어줘야 알트가 튀어줘야 그때야 이제 뒤에 사람들이 업비트 깔고 코인베이스 깐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가 지금 선목님이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계속 뭐 500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안 넘어온다. 그럼 어디로 들어간다? 첫 번째는 우량 주식, IPO, 토크나 주식 이쪽으로 지금 저는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소개드렸던 뭐 금융, 소비, 산업 여러 개 있습니다. 우량주, 뭐 헬스케어, 이거 IPO 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스페이스X에 이어서 뭐 엔트로피, 뭐 오픈 AI 다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토크나 주식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블랙락, JP모건, 골드만삭스, JP모건은 왜 꼈는지 모르겠지만 예탁 결제원과 이제 토크나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죠. 즉 주식과 국채를 토크나해서 주식에서 파는 겁니다. 주식 거래소에서 팔고 코인 거래소에서 판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식이 대세라는 건데요. 근데 이 시기를 저는 이제 재미없는 주식 얘기를 그래서 많이 했다. 재미가 있으면 하면 안 되겠죠. 이미 가격이 높을 거니까. 그래서 재미없는 주식 얘기, 해지 자산을 지금 이 시기를 저는 거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한 단계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주식 거래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코인 관련 주식을 살 가능성이 그 다음 순서로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비트든 이더든 뭐 코인 거래소에서 ETF로 살 수도 있을 거고 스트레티지나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 살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업비트 안 간다. 코인베이스 안 간다. 그래서 코인 주식과 비트코인은 아마 이때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한 6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톱니가 춤추고 나오면서 비트마인 선전을 하고 뭐 서클이 IPO를 하고 하니까 주식했던 분들이 코인으로 바로 안 갔죠. 어, 웬만하면 서클, 뭐 스트래티지 이런 걸 사셨었죠. 그 뒤에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가 잠깐 올랐다. 그러니까 코인 주식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자주 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이 대세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두 단계를 거친 다음에 비트랑 알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지 주식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저평가된 코인 주식, 코인 관련 주식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평가라는 말은 현재 위기고 혹평을 받고 있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사 제목엔 코인베이스가 주인공처럼 나왔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종목 이름은 서클입니다. 근데 JP모건이요.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싸잡아서 굉장히 또 강도 높게 뭐랄까요?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초대형 값 하이퍼 리퀴드를 잡기 위해서 이 코인베이스랑 서클 힘들 거야. 왜냐면 살을 내줬네. 좀 많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그냥 가장 성과 좋은, 가장 상승률 좋은 코인을 하나 꼽으라면 그게 하이퍼 리퀴드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너무 뭔가를 많이 주고 있다. 실적 전망치를 그래서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하향 조정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USDC의 준비금을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5대5로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거의 뭐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서클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코인베이스는 하이퍼 리퀴드 내에 USDC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독식한 뒤에 이 중에 90%를 하이퍼 리퀴드에 지급하기로 했다. 뭐 이 계약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그 버는 거의 대부분을 하이퍼 리퀴드가 싹 가져간다. 이 대신에 하이퍼 리퀴드는 본인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 폐지를 시키고 USDC를 쓰는 걸로 또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본인들의 수익을 이제 희생을 해야 된다.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작년 10월 10일부터요. 결국은 JP모건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 10.10 사태를 통해서 스트래티지가 한번 박살이 났었죠. MSCI에서 빼버리겠다. 뭐 이런 장난을 치면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서클과 코인베이스까지 동시 공격을 하면서 당연히 이러니까 주가가 안 좋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그 오픈 USD가 나오면서 뭐 마이너스 17%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관심 종목에 있던 거를 사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도 환율도 좋아서 조금씩 서클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이런 악평이 또 하나 있었네요. 글로벌 증권사 미즈호에서 서클이 OCC로부터 신탁은행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많다. 이거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뭐 50달러였나요? 이 목표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이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서클에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오픈 USD의 등장으로 무려 140개 이상의 뭐 동맹들이 맺어가지고 뭐 블랙락 비자 마스터 해가지고 이 서클의 이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또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OCC 은행의 일단 신탁은행 설립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보통 은행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의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요. 뭐 신용카드 팔고 보험 팔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은행이 아니라 이 OCC 은행으로부터의 설립은 쉽게 얘기하면 커스터디, 보관 쪽을 강화를 한다.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의 자산을 내가 보관을 안전하게 할 거야. 그리고 서클이든 테더든 준비금 국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 같으면 다른 은행, 예를 들면 예전에 실리콘밸리뱅크에 많이 맡겼다가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해버리니까 서클마저도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 이러면 기관들이나 고객들이나 신뢰가 갈 수 없는데요.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할게. 서클 입장에서 본인들이 은행이 돼서 관리를 하면 기관들의 신뢰가 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혹평을 하고 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언론에서 뭐 오픈 USD 나올 때마다 떠들어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OCC 은행이란 게 도대체 뭔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데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리플도 그렇고 많이 뭐 받았다. 크립토닷컴, 뭐 코인베이스, 모건 스탠리도 심사 중이고 조건부로 뭐 받고 있고 다 받은 것 같은데 하는데요. 자, 최종 승인된 곳은 서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25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가 7개월 만에 최종 승인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조건부 승인 내지는 신청하고 심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조건부 승인은 뭐냐? 일단 승인은 하는데요. 뭐, 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이 KYC 인증이라든지, 규제 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최종 승인해 줄게. 아직 증명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 승인이 이 중에서도 몇 개 나오겠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서클의 장점이 있는데요. 서클은 기관이든 국가든 그들의 규제를 정말 맞춤형으로 웬만하면 다 맞춰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인이 빨리 났다. 앞으로는 기관 친화적이고 규제 친화적인 곳들이 많이 퍼져나갈 텐데 거기에 서클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사실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격이 좀 눌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정적인 악재 중에 하나가 뭔가요? 임원들 대표들이 뭐 자사주 매도라면 안 좋다 하던데 이거 안 좋은 신호라던데 하는데 자, 일단 제가 이 목표치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사주 매도를 어느 정도 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가? 자, 1% 미만이면 사실 시장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요. 1에서 5%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 임원들의 현금화, 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유를 확인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가 넘어가면 이거 좀 위험한데 20%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 좀 목표치를 보시고 한번 서클을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 임원들이라든지 대표들이 최근에 많이 판 게 있어요. 횟수가 많았어요. 특히 제레미 알레어 같은 CEO는 최근 들어서 두 번을 7월 6일자로 해서 두 번을 팔았는데요. 야, 뭐 405만 달러나 팔았네, 6만 2천 주나 팔았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본인의 모든 지분 대비해서 판 걸 보니까 0.39%를 팔았네요. 그것도 사전 예약 매도를 뭐 앞으로 이렇게 팔겠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팔았다. 그리고 최고 제품 기술 책임자도 한 2만 6천 주 정도 170만 달러를 팔았고 옵션 행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패트릭 션 네빌 이제 공동 창업자는 한 1.48%를 팔았고 다른 임원 하나는 0.28%를 세금 원천 징수를 목적으로 팔았다.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패트릭 션 네빌이라는 공동 창업자는 조금 적극적으로 팔았어요. 퍼센티지는 좀 낮지만 클래스 B를 A로 전환 후에 팔았다면 뭔가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요,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다. 옵션을 행사했다든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았다든지 뭐 소고기를 사 먹기 위해 팔았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어느 정도 팔 때가 좀 위기감이 느껴지고 뭔가 느낌이 쌓여지는지를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클은 뭐 이 대표도 한 0.3%, 많이 판 사람이 한 1.4% 정도 팔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IPO 이후에 통상적인 현금화, 세금 납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의 경우들, 좀 CEO들이나 임원들이 많이 판 경우들, 요게 이제 2021년도에 코인베이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암스트롱이 12에서 15%나 팔아버렸고, 타 임원들도 10에서 30%, 아까 10% 넘어가면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상장하자마자 이거 너무 많이 파네, 너무 던지고 있네, 고평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뭐 이거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로 마이너스 93%가 왔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락업 해제가 있었는데 이때 창업진들의 일부가 20에서 무려 40%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매도를 이렇게 하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야 이거 경영진도 좀 비싸다고 보나 보다라고 하면서 역시 그 뒤로 마이너스 85%가 왔습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21년, 22년도에 10%에서 15%를 팔았고요. 이때 기억나시겠지만 비트코인도 꽤나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쵸?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 여러 얘기를 하지만 10% 정도가 넘어가면 이거는 좀 피하기가 어렵다. 조금 확실한 징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때 당시에 뭐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75%가 왔었다. 그러니까 요 정도 10%가 넘어가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엔비디아도 이 젠슨 왕이 매년 1에서 3%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부터 젠슨 왕은 엔비디아는 계속 위기가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통상적인 매도다. 시장이 무시하고 있고요. 아마존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들이 1에서 5% 정도는 뭐 블루 오리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파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에서 3% 내외를 매도하는 거는 우리로 치면 그냥 소고기 사 먹는 정도다. 일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스테이킹을 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더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힘들 때는 뭔가 좀 튀었다. 그러면 스테이킹의 이자를 좀 언스테이킹을 해서 파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팔았었는데요. 이제 조금 튀면 그래도 몇 개 좀 언스테이킹을 해서 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또 팍팍하게 사는 건 그러니까 이자니까 이거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서클이 지금 물론 지금 가격은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서클이 규제 친화적 맞춤형이라고 했었죠. 기관이든 국가든 어디든 그냥 잘 맞춥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미카에서 지금 규제를 강력하게 유럽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더는 나 안 할래 하고 이제 떠나갔지만
서클의 EURC라고 해서 서클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4년 내 가장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웬만한 곳은 규제는 다 맞춘다. 그리고 또 하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금융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기관 대상으로 서클의 유통량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서클이 테더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테더는 뭐 아프리카든 뭐 남미든 어디든 전 세계 소매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개미들의 이용량은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서클은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공략을 할 때도 그렇고 기관 대상으로 큰 곳들 위주는 웬만하면 다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쓰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든 어디든 유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뭐 이게 이제 서클의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이 드렸던 이유는 본격적으로 우린 알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해지 자산들, 즉 순환할 수 있는 다른 쪽, 뭐 많은 분야들의 뭐 주식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코인 주식들, 코인 관련 주식들의 순서가 오지 않을까. 이쪽에 좀 있었다가, 왜냐하면 웬만하면 키움증권 안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뭔가 상품들이 돈이 돌고 돌면서 하다가 결국 나중에서야 업비트 코인베이스를 깔지 않을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이런 주식들이라든지 코인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에도 뭐 좀 안 좋아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요. 조정도 길어지면 장사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꼭 구축하셔서 많은 수익보다 중요한 거는 오래오래 꼭 생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 JP모건의 10.10 사태 이후로 코인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의 흐름이 싹둑 끊겼고요. 24년 4월에서 10월의 조정, 그리고 25년 2월에서 5월 관세 폭락의 조정도 꽤나 길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조정이 언제 뭐 끝날지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준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원화채굴, 매매 원칙으로 이 힘든 시기를 끝까지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